자, 앞 시간에 요 했던 내용이고요. 예, 이제 그 결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HTML 태그와 스타일 시트 사용해서 이제 작성한 웹페이지에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더 추가해서 예, 어떤 기능을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유효성 검사하는 파트 쪽에 기능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사실은 이제 요거는 HTML 태그의 required라는 사실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자 데이터를 비워놨는지 비워놓지 않았는지 체크하는 속성이 있어요. HTML. 그래서 HTML 아까 인풋 태그 HTML 쪽에 인풋 태그 폼 쪽이었습니까? 예. 그래서 폼 쪽에 인풋 타입에 그 여기 뭐 이런 이제 텍스트 입력상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 속성이 있습니다. 예. 이거 아니고요. 인풋 태그 인풋 태그의 속성 표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잠시만요. 제일 밑에 쓰려나? 제일 밑에 표로 되어 있는 게 또 찾으면 잘 없다. 근데 하여튼 어디 이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input 태그의 이제 속성 중에 이제 유효성 검사 이제 하는 것 중에 input 태그 안에 뭐였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돼 있지? 또 찾으는 뭐 제가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폼 6번 여기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름 상자 이름 상자에 아무것도 안 넣어주고 그죠? 주문하기 눌렀을 때 자 여기 이제 입력란에 입력을 데이터 입력을 안 했다 하는 것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입력란 같은 경우에는 값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름은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이름 입력 안 됐습니다 해서 다시 이제 입력 받도록 이렇게 메시지 띄워주는 거죠. 그 확인하면 다시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어떤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고 주문하기 버튼을 눌러줘야 이게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은 이름 입력란에 입력한 값은 이렇게 되고 정상적으로 입력됐구나 확인한 다음에 이제 submit result JSP 페이지로 데이터 값을 전달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네임 속성을 사용해서 요소를 객체로 바라보고요. 여기 이제 이름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임 속성에. 그래서 요 네임은 유저 언더바 네임 요거죠. 유저 언더바 네임 여기에다가 이름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 상자에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실어서 서브 페이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동작을요 required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연락처 같은 경우에 required 이런 속성이 있어요. 요 required 속성이 뭐냐면 서밋을 할 때 submit 버튼 눌러서 자 전송을 하라고 했을 때 요 폼 안에 있는 필드 중에 자 이렇게 이제 required라고 되어 있으면요 요 항목은 요 입력 상자 요 항목은 데이터 값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필수 입력 항목이다라는 의미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속성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만들지 않더라도 필수 입력 항목이기 때문에 비워두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걸 이제 사용해서 기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락처 부분에 요 required라는 속성 하나만 넣었죠. 요거는 이제 속성 이름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장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름을 아무거나 하나 입력해 주고요. 이제 연락처 부분입니다. 연락처 부분 체크를 주문하면 이 입력란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예, 요거 required 작동된 거예요. 자, 주문하기 하면 자, 이름 제대로 입력했지만 예,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자, 여기 이제 어떤 데이터가 이제 입력되는지 확인해서요. 예, 뭐라도 입력되어 있으면 유선 검사 체크에서 통과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연락처란에 예, 이 입력량을 작성하세요 해서 예, 진행이 안 되죠. 예, 서브 페이지로 이 데이터를 던져줘야 되는데 페이지 전환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 전송 버튼 눌렀지만 전송 기능을 실행하기 전에 유선 검사를 하게 되고 연락처에 required 됐으면 뭐라도 입력돼야 되는데 비워두면 안 되는데 비워뒀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도 입력해라 나오죠. 이 입력을 작성하세요. 그죠? 그래서 뭐라도 이렇게 입력을 해서 주문하기 누르면 예, 요 입력된 이름 자바스크립트 자체적으로 이제 폼 안에 있는 유선 검사 속성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onSubmit이라는 이벤트 핸들러가 작동되어 센서가 작동돼서요 자바스크립트 쪽에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죠. 예, 이름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은 전송이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을 입력을 하지 않고 요 연락처 예, 요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주문하기 눌렀을 때 자, 먼저 유선 검사를 디폴트로 지금 HTML 태그에서 제공되는 유선 검사부터 먼저 해주죠. 예. 그래서 순서가 HTML 태그에서 제공하는 이런 유선 검사, 예, 이런 거, 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onSubmit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해서, 예, 서브밋 버튼을 눌렀으니까 이벤트가 발생했죠. 그 이벤트를, 예, 감지해서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이것도 이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순서를 교재라든지 이런 데서 설명을 해주느냐 안 됐습니다. 이런 거 설명 안 됐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고 테스트 하시다 보면 야 이게 처음에 이게 먼저 실행되는구나 하는 거를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꼭 책에 나와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안 해보면 또 모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HTML5 표준 이제로 이렇게 나오면서 기존에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유선 검사는 사실은 예전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다 만들어줬어요. 왜? 유선 검사를 하나도 안 해줬거든. HTML5 나오기 전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그 자릿수, 최소값, 맥스, 랭스, 민 랭스 해가지고요. 최대 몇 자까지 입력할 수 있다. 최소 몇 자 이상 입력이 된다. 이런 것도 자바스크립트 사용해가지고요. 예, 코드로 다 만들어줘야 됐어요. 그래서 오류 없으면은 예,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서밋하고 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소스 코드를 조금 더 붙일 건데요. 뭐 예, 양식을 더 만들 필요 없고 여기서 코드 조금만 더 늘릴게요. 늘리고 또 이렇게 또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자 그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순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아까 뭐 들으셨지만 귀에 잘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하고 같이 이게 흐름을 제가 설명드릴 때 이 실행 흐름을 잘 이렇게 들어 놓으셔야 돼요. 예, 우리가 양식을 양식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양식에서 자 양식에서 어떤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죠.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자, 주문하기 여기 이제 서밋 버튼입니다. 전송 버튼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HTML 태그에 이 required처럼 뭐 랭스나 뭐 맥스 랭스나 자 그런 이제 유선 검사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HTML 태그에 사용이 되어 있으면 먼저 내부적으로 유선 검사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HTML5에서 제공되는 유선 검사 기능을 예, 먼저 체크를 해요. 예. 그런 다음에 오류가 없으면은 유선 검사 통과했으면은 이게 전송 버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폼 태그에 액션이 가리키는 요 페이지로 여기 안에 입력된 데이터를 지금 result JSP잖아요. 이걸 이제 result.jsp 페이지로 전달합니다. 이 항목. 이때 HTML 여러분 작성하실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요렇게 이제 필드라고 그러죠. 이거 만들어 주실 때
네임 속성을 쓰셔야 돼요. 네임 속성. 예, 네임 속성에서 이름을 주는데 요 객체의 이름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객체의 이름이자 우리가 전송 서브밋을 했을 때 서버상에 요 객체의 이름이 변수명으로 이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입력된 데이터가 요 객체 이름 변수 명이 저장이 돼서 이 result JSP 이런 이제 서버 페이지 쪽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유선 검사가 다 돼 있느냐? 모든 폼에 유선 검사가 종류별로 다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선 검사가 안 돼 있는 어떤 양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규칙에 따라서 유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 요 유선 검사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도록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밑에 보면 여기 좀 확대해서 볼까요? 서브밋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폼 태그 안에 서브밋 버튼이 들어가야 되고, 이 서브밋 버튼을 누른다는 얘기는 폼 객체에 서브밋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 하는 이벤트가 발생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클릭해주면.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이렇게 선언해 놓은 여기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벤트 핸들러 폼 요 태그에 시작 태그에다가 on submit이라고 하는 submit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submit이라는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야 돼요.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 on submit 이벤트는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submit 버튼을 눌러줬을 때 얘가 탁 감지를 하는 거예요. 전송 버튼 눌렀구나. 그래서 자, 여기 이제 형식이 리턴 체크 있는데 요 형식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on submit이라는 이제 이벤트 핸들러 이 부분이 없으면 바로 전송이 돼 버리는데, 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우리가 그 프로그램 그 실행의 흐름을 그 제어한다고 해서 제어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그 바로 전송을 하지 않고 요 이벤트 핸들 요 센서가 감지해서요 이쪽 부분을 제어를 가져옵니다. 가져온 다음에 요 함수 체크인이라는 이 함수를 호출을 해요. 그래서 이름 입력 항목에 데이터를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기서 이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다큐먼트라는 객체 아래쪽에 요 유저 언더바 폼하고요 유저 언더바 네임은 이거는 내부적으로 이제 지정된 게 아니고 키워드가 아니고요, 작성자가 우리가 양식 만들 때 여기 폼에 요 네임 속성을 유저 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예요. 얘가 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큐먼트라는 게 바디에 로딩이 되어 있는 문서 객체에 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 객체가 다큐먼트 객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 다큐먼트 객체에 아래쪽에 자 돔이라고 해서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보면 계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HTML 객체 밑에는 헤드 객체와 바디 객체가 있고, 바디 객체 밑에는 또 이런 막 계층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계층 구조 따라서 다큐먼트 점 한 다음에 하위에 있는 요 폼 객체의 이름을 주시고, 점 한 다음에 폼 객체 안에 폼 태그 안에 우리가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입력 상자 객체를 만들어 놨잖아요. 필드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네임을 유저 네임이라고 이렇게 줘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놨기 때문에 유저 폼에 유저 네임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요 객체를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접근을 해서 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밸류값, 이름 입력 상자의 밸류 속성을 검사하는 거죠. 빈 문자라고 같느냐. 그래서 빈 문자하고 같다는 얘기는 요 양식에 아무것도 안 넣어줬다는 거죠. 여기 지금 비어있는 상태가 빈 문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어떤 값을 넣어주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요 value라는 요 값이 요 value라는 소성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의 객체라고 보시고, 그죠? 이 이제 입력상자 객체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객체는
속성하고, 그죠? 필드하고 메소드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 A라는 거는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는 객체의 속성에서 저장하는 거죠. 필드에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여기 속성, 필드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입력된 게 뭔지 예, 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역으로 요 value라는 여기에다가 특정 값을 대입을 해서 집어넣으면 여기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요. document.user form.username.value는 한 다음에 여기 내가 집어넣고 싶은 값을 예, 여기다가 대입 연산자에서 집어넣어버리면 여기에 나타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이 비어놨나 비어두었나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쓴 거죠. 그래서 이걸 비워놨을 때는 전송이 되면 안 되죠. 전송 버튼 눌렀더라도 전송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비어 있을 때 요거 이제 빈문자로 같기 때문에 이름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한 다음에 document.user form 밑에 유저 네임의 포커스, 그러니까 요 객체 얘기하는 거죠. 다시 요 순서대로 계층 구조로 접근해서 포커스, 얘가 가지고 있는 포커스라는 메소드를 실행한 거예요. 그러면 커서가 딴 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를 포커스를 이쪽으로 가져와요. 예.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만약에 전화번호에 데이터 입력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냥 이렇게 입력해봐야 입력 안 됩니다. 전화번호에 데이터 입력하려면 여기 클릭해야 되잖아요. 이게 포커스 가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입력하면 전화번호에 입력되죠. 만약에 이름에 어떤 데이터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누르면 이름이 입력이 안 되죠. 이름 요 입력상자에 포커스를 갖다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커서를 갖다 놔야 되죠. 그래 여기 뭐 수정하든지 더 입력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요게 이제 포커스예요. 포커스. 메소드가 하는 역할이 커서 갖다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커스를 갖다 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됐을 때는 요 if 블럭을 실행하고 그 다음 뭐 실행합니까? 요거 실행하죠. 이게 뭐예요? 리턴 펄스이기 때문에 요 체크 1을 호출한 부분으로 이 펄스 값을 가지고 되돌아갑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명령의 형식 요거는 패턴처럼 쓰시면 돼요. 여기 뒤에 펄스 값이 오면요. 이 submit이라는 동작을 취소해버려요. 전송하는 거, 서버에 전송하는 거 취소해버려요. 만약에 요 함수 호출했을 때 여기 이제 출력값이 이렇게, 자, 여기, 요 출력값이 이렇게 리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리턴 true 하면 요 함수 호출하는 곳으로 출력값을 가지고 이렇게 복귀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출력값이 되겠죠? 그러면 리턴 true가 되면 submit 동작을 예, 잠시 우리 건물 있겠습니다 해가지고요. 뭐 음주운전 체크하잖아요, 그죠? 자동차 가고 있는데 자 세우잖아요, 그죠? 저쪽으로 지금 목적지를 가고 있는데 건물 있겠습니다 세운 다음에 자 체크 딱 했죠. 아 이상 없네요. 가세요. 출발하면 떠납니다, 그죠? 전송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 여기서 이제 이름이 입력되어 있으면 리턴 true 해가지고요. true 값이 여기 리턴 되도록 해서 서브밋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얘가 감지한 거죠. 그래서 원래 서브밋 버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서브밋 기능을 실행해요. 전송기도 실행해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흐름으로 이제 실행이 된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이거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름하고 연락처는 require 예, 여기 이제 그 연락처에 required라는 예, 요 속성해서 필수 입력으로 만든 거고요. 이 주소, 예, 주소. 자, 주소도 방금 전에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 require 이렇게 넣어놓은 거 말고 이제 주소, 예, 이제 이름을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소도 비어놨는지 안 비어놨는지 체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소가 비어 있으면 자바스크립트로 주소가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서요 주소를 입력하게끔 예,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패턴은 요 패턴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그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상자에 여기 네임 속성을 사용했고요. 연락처나 주소나 이런 데는 지금 예, 값을 사용 안 했죠. 예, 그래서 여기 이름을 달아줄게요. 네임 속성 넣어가지고요. 예. 이 전화번호가 밑에 있어서 좀 중복이 되는데 그러면 연락처 이건 이제 텔 1, 텔 2라고 할게요. 그냥 폰 1, 폰 2 해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 네임은 유저 예, 이제 텔 1 예, 예, 이렇게 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네임 해가지고요. 예, 유저 addr 유저 어드레스, 그 다음에 여기 전화번호, 예, 전화번호 입력란, 예, 요거 이제 이름을, 개체 이름을, 예, 유저, 요거는 이제 tel2라고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뭐 비고라는 뭐 이미 되든 안 되든 뭐 상관없다. 예, 요 네 가지만 체크한다. 근데 첫 번째 체크하는 건 이미 끝났고요. 연락처 같은 경우는 required 속성 썼기 때문에 그죠? 무조건 가서 입력을 해야 될 거고. 자, 주소 예. 자, 요 주소에 민랭스 맥스랭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주소에 민랭스 맥스랭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소에 최대 그 입력할 수 있는, 예, 글자 수를요 맥스랭스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예, 그죠? 하시면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앞에서 나왔으니까 일단 요거 주소에 비워놨는지 안 비워놨는지만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여기도 하면 되는데 일단 주소까지만 할게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름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되돌아가는 부분, 예, 여기 있는데 여기서 내가 요것도 주소 부분도 체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else if 요걸 이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 만약에 자, 뭐 이름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했을 때 이제 포커스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리턴 폴스 있는데 요 구조를 조금 이제 복잡하게 가져가야 되니까 얘를 이제 뒤에 이렇게 뭐 해도 되긴 한데, 예, 조금 이제 코드를 조금 직관적으로 좀 만들게요. 코드가 좀 늘어나지만. 그래서 이거 실패했을 때는 리턴 폴스 값을 여기서 던져버리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되돌아가 버리는 거죠. 폴스 값을.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뭡니까? 예, 요게 이제 성공하지, 이게 실패했을 때, 유선검사 실패했을 때, 유선검사 성공했을 때입니다. 그죠? 그럼 요 패턴으로 그대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쪽에 복사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 타이핑하면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주소 입력 항목에 값이 입력되지 않았는지를 체크, 예. 유효성 검사, 예, 하는 부분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데 똑같이 이제 if문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if else, 예, 해서 여기 위에다가 주소를 체크해야 되니까, 자, 밑에 폼에 보면 폼의 이름이, 예, 자, 유저 폼이고 언더버 폼이고, 이 폼 안에 주소는 유저 언더바 addr이죠. 예. 그래서 위에 거 보시고 참고해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와야 되는 게 다큐먼트, 도움 접근할 때는 다큐먼트 먼저 와야 됩니다. 다큐먼트 객체에 요 하위에 있는 유저 언더바 폼 객체에, 예, 아래에 있는 유저 언더바 addr, 그죠? 예, 유저 언더바 addr 맞죠? 유저 언더바 addr, 예, 요 주소 입력 선자명이죠. 자, 여기에 값이 자, 점 밸류, 예, 예, 전대에 있는 요 밸류 소송의 값이 빈 문자라고 같으냐 이거죠. 주소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하지 않고 비워놨냐 이거죠. 그러면 주소 입력해 라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alert 사용해 가지고요, 예, 요 패턴은 alert 해서, 예, 주소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자, 포커스를 주소로 참고로 옮겨야 되겠죠. 다큐먼트 점, 자, 유저 언더바 폼 밑에 점, 요 폼 안에 있는 유저 언더바 addr, 여기에 점 해서 자, 포커스라는 메소드를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커서가 주소 입력창 쪽으로 탁 이동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요. 전송 버튼 눌렀지만 전송하면 안 되죠.
그죠? 여기서 유성 검사했는데 에러가 난 거예요. 유성 검사. 그래서 이것을 이제 onSubmit 이벤트 핸들한테는 return false 해가지고요. false 값을 되돌려 줍니다. 이렇게 위에 패턴하고 똑같죠, 그죠?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else 블락에서는 자, 요 조건이 거짓일 때, 자, 요 어드레스 다큐먼트 점 유저 폼 점 유저 어드레스 해서 어드레스 입력란에 밸류 속성값이 빈문자일 때는 참인데 아니면 빈문자일 아니면 펄스죠. 어떤 값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류가 아니잖아요. 어떤 값이 들어있을 때는 이 S 블럭을 이제 실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은 그냥 진행 서브밋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제대로 입력이 됐다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얼럿 창 사용해 가지고요. 입력된 주소 해가지고 요 뒤에 이제 문자를 연결해 가지고요. 다큐먼트 제 밑에 유저 언더바 폼 밑에 점 유저 언더바 addr 어드레스 점 밸류 해야 되죠. 요 밸류 속성값을 읽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valu 요 변수처럼 이렇게 이제 지정하면 요 값을 가져와서 문자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얼럿창이 경고창에 이렇게 이제 경고창이 이렇게 뜨고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뭘 실행하면 되죠? return true 이렇게 실행하면 돼요. 그러면 요 return true가 실행되면 요 onSubmit에서 여기 이제 true 값을 받겠죠? 그러면 전송을 합니다. 그죠? 폼에 있는 데이터를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코드가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아직. 미완성인데 뭐가 미완성이냐면 자, 지금 이름 입력 항목하고요. 주소 입력 항목에 지금 비워놨는지 요걸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직접 유효성 검사하는 거 이제 작성한 거예요. 유효성 검사, 그러니까 데이터 값이 올바른 데이터 값인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유효성 검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름 이거 체크하고 나서요. 이름 입력됐나 한 다음에 리턴 펄스 리턴 트루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 밑에 거 실행하지 않고요. 어떻게 돼요? 요 onSubmit에서 트루 값을 받기 때문에 주소 이거 체크 안 하고 그냥 전송돼 버립니다. 이제 소스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했던 흐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자, 요거는 정상적으로 데이터 값이 입력됐을 때는 메시지만 뚫어주고요. 여기서 리턴 트루를 하면 안 돼요. 리턴 트루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제일 마지막에 요 바깥쪽에서 여기서 리턴 트루 소스 구조상 이렇게 와야 돼요. 이 부분은 실행이 되면 안 돼. 그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지. 자, 첫 번째 이름 체크하고요. 오류 없구나. S블랙 실행한다면 어떻게 돼요? 밑에 거 두 번째 조건 검사해서요. S블랙 하면 또 오류 없구나. 오류 없으면 리턴 트루 실행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오류 검사 다 했으니까 유효성 검사 다 했으니까 이게 이제 트루 값을 줘서 서밋 하면 됩니다. 서밋 동작이 되도록.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름이 잘못됐거나 주소가 잘못돼서 입력이 안 됐으면 여기서 리턴 폴스를 리턴하기 때문에 폴스 값이 들어가면 서밋 동작을 취소해 버린다 그죠? 서밋 버튼을 눌렀지만 전송 동작을 취소해 버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소스 코드 만드실 때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게 여러분들 코드가 틀린 건 아닌데 논리적으로 이제 이게 오류가 있는지 잘 보아야 돼요. 코드 만드실 때 이 흐름이 제어 흐름이 제대로 되는 흐름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각각 넣어버리면 하나만 실행이 되고요. 체크해버리고 밑에 거는 체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잘하는 거면 남이 만든 소스도 많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코드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구나. 그래서 혼자서 처음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 안 듣고 혼자서 이제 기본 문법만 가지고 해보시면 막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걸 찾아내시는 분도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또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답을 미리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이런 패턴이 여러분들 예제 같은 데나 이렇게 보시면 이런 패턴이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자, 일단 이제 실행 제대로 되는지 확인부터 할게요.
자, 실행 제대로 되는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한 거를요, 제가 소스는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요거 제가 소스를 건드렸기 때문에 다 덮어쓰기 해가지고요, 예, 다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자, 설명을 잘 들으세요. 예, 실습 시간 제가 따로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됐죠. 됐으면 이제 얘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되는지, 예, 요거를 볼게요. 그냥 주문하기 눌렀어요. 이름을 연락처군요. 이 입력량을 작성하세요 해서 HTML5의 기본적인 유선 검사부터 먼저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연락처를 아무거나 눌러 썼어. 줬어. 그 다음에 이제 주문하기 눌렀어요. 하니까 이름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 여기서 체크한 거죠. 예. 그래서 확인하면 어떻게 돼요? 커서가 이름 부분으로 갔죠. 또 눌러보면 이름이 입력 안 됐으면 계속 이 부분이 뜹니다. 이 부분이죠. 예, 리턴 펄스 해가지고요. 전송 취소해버려요. 그냥. 커서만 갖다 놓고. 그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문하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예, 입력된 이름에서 자 제대로 됐다는 거죠. 요 부분 실행이 된 거예요. 요 부분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if else 문으로 가겠죠. 다음 유생 체크하는 부분, 주소 체크하는 부분으로 갑니다. 확인. 주소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떠버리죠. 그래서 다시 확인 누른 다음에 보면은 커서가 주소 입력창으로 딱 이동되어 있어요. 이거 어디서 한 거예요?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document.userform.userAddress 요거 이름이죠. 예? 점에 포커스 메소드 사용해서 커서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그냥 요거 입력 주소 입력 안 된 상태에서 서브밋 버튼 전송 버튼을 누르면 자꾸 그냥 이름만 확인해주고 주소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진행이 안 돼요. 전송 버튼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제주도 제주시 이런 식으로 주소를 넣고요. 이제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주소 체크하는 부분에서 요 document.user.userform.userAddress 요 부분이죠. 요거 이름입니다. 밸류 값이 빈문자리냐? 빈문자 아니죠. 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else 블락에 와서 자 입력된 주소가 뭐다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return true를 실행하기 때문에 onSubmit이라는 이벤트 핸들에서 요 true 값을 받아서 submit 동작을 그냥 진행해 주는 거예요. 오류가 없기 때문에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넣고 이제 누르면 요 result JSP 페이지로 여기 자 이름 요게 name하고 뭐 여기 아까 tel1이라고 적고 어드레스 줬죠. 요 객체의 이름을 변수 이름으로 해서 데이터를 실어서 전송해 줄 겁니다. 요 제주시 한글로 하지 말고요. 제주 영어로 쓸게요. 보시면 이름은 이렇게 입력이 됐고 확인. 주소는 제주 이렇게 입력이 됐고 확인. 그죠? 그래서 유선검사 무사히 다 끝나고 나서 서밋 동작이 됐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보시면 리서트 JSP 페이지에 자 물음표 뒤에 있는 게 여기 쿼리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넘어가는 때 유저 네임에는 DASD를 담아서 넘겨주고 유저 텔 1에는 요런 값을 넘겨주고 요 앰퍼센트가 요 변수 이름, 객체 이름, 변수 이름, 대입연산자 값 요런 이제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앰퍼센트가 이제 구분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저 텔 1에 요 값 실어서 전송하고 유저 어드레스 ADDR에 제주 이렇게 넣어서 제일 마지막에 전화번호는 입력 안 했기 때문에 없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실행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끝난 건 아니고요. 끝난 건 아니고 뭘 할 거냐면 요 코드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그 지금 이제 이렇게 return true 해가지고요, true 값을 지금 이제 요 onSubmit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 쪽에 전송을 해서 요 true 받아서 onSubmit에서 전송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 말고 자바스크립트로 또 서브밋 해주는 코드가 있어요.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요 코드 말고 자 요거 이제 폼 객체 자 접근해 볼게요. document.user underbar form 그러면 다큐멘트 객체 아래 body 자 여기 다큐멘트 객체라고 그랬죠. 아래 유저 폼 요겁니다. 요거 폼 엘리먼트 요 객체 이름이 유저 언더바 폼이죠. 객체에
얘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서브밋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바로 실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의 의미는 요 폼의 서브밋을 실행해 버리는 거냐. 얘가 예, 폼 객체의 요 요소 폼 요소 객체의 서브밋이라는 거를 그냥 실행을 해 버리는 거야. 예, 요렇게 해도 되고요. 요 코드를 넣어도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요 폼 엘리먼트의 이제 서브밋 자, 요 폼 객체의 서브밋 메소드를 실행하면 요 액션 속성이 가지고 있는 요 리저트 JSP에 폼에 입력된 데이터들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소스 코드 찾아보시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어요. 자, 저장하고 일단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아까처럼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놓고요. 다시 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름은 제대로 입력되어 있고 주소 입력하지 않았다. 그죠? 또 제주 이렇게 놓고 서울이라고 한번 보면은 서울이라고 하고 전화번호 다 넣을까요? 010-1234-5678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고 자 주소가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유해성 검사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주소창에 get 방식으로 지금 주소 데이터를 넘기기 때문에 요거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확대 좀 크게 할게요. 보시면 유저네임의 요 데이터 유저 텔 1에는 요 데이터 유저 어드레스는 요 서울 유저 텔 2에는 요 데이터를 실어서 요 result.jsp라는 페이지에 전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result.jsp 페이지를 만들어주면 result.jsp 페이지에서 요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HTML 요 페이지는 투스라고 생각하시면 폼 양식에 데이터를 실어서 던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result.jsp 페이지는 이렇게 이제 던져진 요 데이터를 이렇게 포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 페이지는 HTML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서브 페이지는 PHP나 JSP나 ASP 이런 걸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자 정상적으로 또 동일하게 실행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코드를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일단 저장해 놓고요.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자, 이게 폼 6. 자, 요 HTML 요거 또 요거는 제가 기존에 FTP 쪽에 올려놓은 데다가 덮어쓰기에서 제가 수정했으니까 덮어쓰기 해놓겠습니다. 덮어쓰기 해놨습니다. FTP부터 가져가시면 될 거고요. 요거 폼 6.html 요거를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폼 6 요거를 복사본을 만들어서 폼 7.html 이렇게 만드시고 요거는 이제 유효성 검사 3이라고 넣어줄게요. 3 제목을 타이틀 태그에 그래서 이미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유효성 검사하는 거를 했어요. 했는데 자, 또 다른 이제 방법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